2724님이 김 기자 배달료가 거리에 따라 3, 4천 원 하는 것도 있어요 하셨고요. 2896님이 닭 잡아먹고 족발 내미는 격이라고 하셨고요. 예. 김남진님이 직접 가서 사면 저희 동네는 3천 원 할인해 줍니다 하셨고요. 네. 금감원 오연풍님 등 금감원까지 전수조사해라 뭐 이런 전수조사 의견이 많고요. 네. 하지만 또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 은행들이 이번에 적발된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금감원의 다음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특강 시간입니다. 매주 마지막 금요일 경제특강. 오늘은 한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의 저자 이동철 하이엔드 캠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이엔드라는 게 이제 정말 잘 만드는 아주 명품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네. 일단 하이엔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말 그대로 하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최고라는 정의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가장 좋은 하이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장 낮은 로우까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로 갈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소비자들이 사실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예전에 만약에 로마 시대의 어떤 생활 수준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보통 일반 시민들께서 당시 귀족들과 비슷한 삶을 사신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노예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 그런 귀족 집이라고 네. 볼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단적인 예로 지금 한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스피커만 하나 사도 네. 뭐 5, 60년 전에 정말 하이엔드 스피커 정도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하이엔드. 그런데 이 제목이 재밌습니다. 한덩이 고기도 명품처럼 팔아라. 뭐 실제 이런 정육점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호주의 그 시드니에 가면 울라하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네. 그 지역에 빅터 처칠이라는 정육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루이비통처럼 정말 파는 곳인데요. 네. 고기를 어떻게 하면 루이비통처럼 팝니까? 고객들이 그곳을 이용을 해보고 네. 정말 감동을 한 겁니다. 아, 이곳은 정말 고기를 정말 루이비통 제대로 파는구나. 그래서 현지에서 지어준 이름이 루이비통 부셔샵이라고 하고요. 네. 한국말로 하면 루이비통 정육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고기, 그러니까 계약 재배를 해서 가장 좋은 고기를 팔고요. 물론 그 제품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하게 가성비가 있는 제품까지도 같이 팔기 때문에 네.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요. 단지 고기만이 아니라 스태프들이 또 근무하는 태도라든가 서비스가 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네.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멋지게 파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고기가 많이 팔려야죠. 운영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장사 잘 됩니까? 거기? 잘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붙여진 이름이 루이비통 정육점이라고 해서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가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상징성이 있는 가장 고가의 제품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많이 팔리는 것은 가성비가 있는 제품입니다. 약간 가격대가 좀 우리가 접근 가능한 그런 가격대의 제품들. 네. 가장 비싼 고기들은 어떻게 보면 풀 같은 거나 아니면 방목 이런 식으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건에서 키우지만 네.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은 밀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고기들이 많이 팔리고요. 네. 그래서 최고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고객들을 흡인을 하지만 실제로 많이 팔리는 제품들은 일반적인 대중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우리나라도 이런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다면. 마장동에 가면 네. 축산물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곳에 비정육점이 있습니다. 상호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네. 예. 근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마 가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식인데요?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 명품을 파는 샵 같은 느낌의 그런 정말 저는 호주에 있는 그 가게와 정말 유사한 인테리어 정도의 어떤 수준이 있다. 갈비도 팔고 삼겹살도 팔고 그러는. 그곳은 고기를 주로 파는데요. 옆에서 이제 이렇게 시식을 할 수 있는 네. 그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고기를 거기서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다른 데보다 단가는 비싸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도 손님은 많고요. 네. 2층에 위치해 있는데도요. 네. 찾아서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이 먹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작전을 짜야 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여튼 잘 되는 집들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적용해 볼까 이걸 고민하시거든요.
제가 많은 그 기업도 그렇고 상인들 분들도 많이 만나 뵈면은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어떤 제품 또 어떤 것을 정말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사실 들어보면 네. 특별히 또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비록 많이 팔리지 않고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게를 또는 우리 기업을 상징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 그것을 저는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과연 있느냐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아, 그래서 그 최고의 제품과 더불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터 처칠의 사례처럼 많은 분들에게 팔 수 있는 제품들은 또 다른 라인업을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장 상황은 고가의 시장, 저가의 시장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같이 존재합니다. 네. 제가 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 B 쇼핑이 문을 열었는데요. 네. 어제 직접 제가 가서 봤더니 아, 정영진 회장이 했다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B 쇼핑인데요. 네. 거기가 뭐 온갖 만물상 예, 같은 조금 뭐 저급한 것도 팔고. 아, 네. 예. 4만여 개 정도의 제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정말 몇백 원짜리 제품에서부터 제가 가보니까 버버리 백까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어떤 그 가격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시장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체험이라는 소위 어떤 차원에서 같이 경험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의 시장 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제품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마케팅에서는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과점 하나를 하더라도 뭐 한정식집을 하더라도 하이엔드, 오늘 하이엔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 집에선 15가지를 팔지만 이거 하나는 정말 최고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인천 용현시장의 콩사랑두부 여기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건 뭐예요? 용현시장 콩사랑 두부는요. 일단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보통 파는 가격들이 어느 정도 시장 있잖아요. 안에 있는? 예, 네.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보통 팔린다고 생각되는 가격대가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 훨씬 가격이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잘 팔립니까? 예, 그냥 흰 두부를 파는 게 아니라 네. 뭐 흑임자 두부라든가 네. 야채 두부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서 가치를 더 드리는 거죠. 두부의 하이엔드 시장.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어린이를 둔 뭐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그냥 흰 두부를 먹이는 것도 좋지만 네. 이런 좋은 재료들이 또 들어간 부가적인 것들이 들어간 두부를 먹이는 게 어떻게 한 끼를 때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이제 2배를 주고 사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걸 유통하는 거나 제조하는 거에서도 당일 제조, 당일 판매 이런 것만 지키고요. 도매도 또 안 한다고. 장사 잘 되는 집은 하루 종일 문 열어놓지 않고 뭐 흑임자 두부 오후 3시에 나옵니다. 이렇게 문 닫아놓고 3시에 문 여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많이 팔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여의도에도 그런 집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유명한 저기 설렁탕 집만 해도 그렇게 장사 잘 되는데 3시에 문 닫아버리거든요. 오후 3시에. 네. 네. 저녁에 소주 장사까지 하면 그렇게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냥 3시에 문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두부도 하이엔드, 뭐 명품 두부 2배씩 가격 받고 그래서 잘 팔린다. 역발상인데 이걸 책에서 창조적 역주행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네. 예를 들어 주시면요. 역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도로에서는 정말 하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에서는 상당히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본명이 뭐 스테파니 조엔, 안젤리나, 제르마노타 이렇게 긴 이름인데요. 그래요? 예. 네. 짧게 줄여서 레이디 가가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 가수는 사실 음악적 역량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그 비주얼적인 측면은 조금 이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키도 좀 작은 편이고 네. 외모도 그렇게 수려한 편은 아니죠. 그래서 가수로 데뷔할 때 조금 특이한 그 측면을 공략을 합니다. 네. 보통 여성 가수들이 데뷔할 때는 아름다운 것, 그다음에 뭐 본받고 싶은 이런 굿 테이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네. 취향들, 좋은 취향들 그런 걸 그 공략을 하는데 네. 레이디 가가는 완전히 반대로 배드 테이스트를 공략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2010년에 그 MTV 그 시상식에 나왔을 때 네. 보통 이 가수들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레이디 가가는 생고기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원래 파격적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나름 본인의 어떤 철학들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네. 예를 들자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느냐.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이나 아니면 그 속살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이나 네. 어쨌든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사실 던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평가들이나 팬들에게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와서 레이디 가가가 아주 그
부각이 되게 된 네. 이유가 됐었죠. 그래서 네. 지금은 솔직히 어떤 그 굿테이스트를 많이 따라가던 그런 가수들조차도 이제 레이디 가가를 벤치마킹하면서 배드 테이스트로 가는 네. 그런 나쁜 모습을 취향, 보이고 있거든요. 나쁜 취향. 네. 네. 따라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네. 예. 뭔가 악녀 같은 분위기였죠 처음에는 레이디가. 맞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지금 뭐 대중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엔드 제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네. 사실 어떤 가치라는 부분, 내가 어떤 제품을 막 사고 싶을 때 느끼는 그런 많은 그 혜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과학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상당히 좋아하는 그 초코 땡땡이라는 과자, 빵요? 예, 과자. 빵인데요. 네. 이 초콜릿이 있다고 해서 단지 유명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안에 상당히 많은 과학적인 부분이 숨어 있는데요. 방부제 없이 유통기간을 늘리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수분을 13%로 유지하면 방부제 없이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비밀을 발견을 하고 그 과학적인 것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 이 제품이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인정받는. 아 그래요? 네. 제사상에 올라갑니까? 예. 네. 그럼 우리가 보기엔 그냥 뭐 맛있고 잘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학이 숨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만든 네. 거 아니다. 이거죠. 네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 맛이잖아요. 제품의 질. 이게 정말 기본 아닙니까? 예. 제품의 질이라는 부분은 하이엔드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명품을 왜 사시느냐라고 네. 했더니 실제로 1번 답으로 뽑은 부분이 품질이 좋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외입니다. 예, 네. 저희는 뭐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네. 쉬운데요. 품질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개발도상국가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약간 그 자국의 품질, 제품의 품질이 좀 떨어지는 동유럽 같은 곳에서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질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질이라는 부분도 사실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제로 베이스적 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품질, 저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질이라고 고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의 목적에 가장 맞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컵이라고 한다면 물을 따라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품질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예. 정말 멋지고 하이엔드인데 그런 컵을 만들어 놨는데 물 마시기 불편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요.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아주 작지만 네. 진짜 하이엔드다 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반도체나 뭐 IT나 이런 쪽에서 세계 1위 제품들을 만들고 있지만 네. 어떤 걸 좀 추천해 보실 수 있어요? M사. 네. 문구업체인 M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회사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구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에게 여쭤보면 문구하면 거기라고 이야기하는 M사가 있습니다. 네. 볼펜이 있는데 네. 뭐 153 알 것 같습니다. 네. 펜이라는 네. 뭐 그런 볼펜이 있는데요. 하이엔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예, 아주 네. 익숙한 펜이죠. 볼펜. 네. 여기 사장님께서 이 펜을 가지고 많은 분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많은 스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펜으로 대학 입시 합격하신 분, 뭐 판사가 되신 분 또는 의사가 되신 분 이런 스토리들이 여기 녹아 있어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펜이죠. 그런데 장명한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153이라고 하는 방식이 당시에 이 제품을 만들 때 1호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대중적인 그 버스비라든가 짜장면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15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5라는 숫자하고 네. 제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시제품에 선택된 시제품의 넘버가 3번이었다고 3번이요. 그래서 153 펜.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그 하얀색 그 볼펜. 네. 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C사의 그 넘버 5라는 향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향수 같은 경우도 5라는 숫자가 시약병 여러 개 중에서 5번째 시약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용기도 시약병 그대로 써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장명의 방식도 명품의 방식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어진 특이한 사례,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이엔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하이엔드가 왜 중요한지 또 아주 작은 사례라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왜 고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건지 또 하나 대표되는 상품이 왜 하나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쉽게 저희 뭐 많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스위스 시계 업체가 상당히 위기상에 있을 때 네. 3단 케이크 전략이라는 것으로
스위스 식기업체가 다시 부활을 했는데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케이크 3단이 있는 케이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싼 제품에서 그거보다 조금 비싼 제품, 그다음에 가장 비싼 제품. 이 세 가지 3단 케이크와 같은 제품 라인업이 있으면 그 가게에서도 모든 고객들, 다양한 층의 고객들이 와서도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어떤 제품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특정한 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아쉬운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관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원장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